2005년 10월 7일 금요일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한 시중은행 앞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정숙. 당시 나이 52~6살. 그녀는 그날 오전 11시 은행 창구에서 현금 8억 원을 찾았습니다. 직원 2명이 달라붙어 돈을 세는 데만 40분이 걸렸어요. 가방 3개를 가득 채운 지폐 다발. 이정숙 씨는 무거운 가방을 하나씩 들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2시 자갈치 시장 상인 22명이 이정숙 씨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주동 개돈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가게 셔터는 내려져 있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이정숙 씨의 친여 동생 이미경 씨였어요. 언니가 8억 원 들고 사라졌어요. 어서 찾아주세요. 그날 밤 자갈치 시장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주가 돈 들고 도망쳤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정숙 씨는 단 한 발자국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8억 원이 그녀의 마지막을 만든 이유였으니까요. 18년 뒤 진실은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보고 계신 사건 기록실 TV에서는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들고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정숙 씨는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15년째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잘 됐어요. 단골 손님이 많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성실함은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정숙 씨는 개를 운영했습니다. 자갈치 시장과 인근 골목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 번영계 회원 30명. 월 납입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랐지만 1년 반 동안 모이면 큰 목돈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개주로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빠짐없이 배분했거든요. 2005년 10월 7일 금요일, 그날이 마지막 개돈 배분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정숙 씨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기억합니다. 아주머니가 오전에 오셔서 현금 8억 원을 찾으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저희 직원 2명이 같이 세웠고요. 굵은 가방 2개, 작은 가방 하나에 나눠 담으셨죠. 표정은 평온하셨어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고요. 오전 11시 30분 이정숙 씨가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은행 앞 편의점 직원이었어요. 무거운 가방 3개를 들고 나오셨어요. 마침 제가 문 앞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가방이 무거워 보여서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이고 괜찮아요 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큰 길 쪽으로 걸어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오후 2시 이정숙 씨 가게 앞에는 상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는 내려진 채였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뭔가 사정이 생겼겠거니 했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이미경 씨가 나섰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이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이미경 씨는 이정숙 씨보다 7살 아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개 모임의 부주를 맡고 있었죠. 상인들이랑 연락도 하고 회원 명단도 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이상해요. 언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미경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녁 6시 이미경 씨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갈치 시장의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번졌습니다. 개주가 8억 들고 도망갔대. 다음 날 이른 아침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 2명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지철진 경위, 부산 토박이의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죠. 형사들은 먼저 은행부터 확인했어요. 2005년 10월 7일 오전 11시 24분 이정숙 씨는 현금 8억 원, 정확히는 8억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기록은 명확했어요. 다음으로 남편 박용철 씨를 만났습니다. 박용철 씨는 당시 55살이었어요. 같은 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상을 하고 있었어요. 형사님, 우리 집사람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제 아침에 개돈 가지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요. 부인이 평소에 힘들다거나 어딘가 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 없습니까? 없어요. 장사도 잘 되고 있었고 우리 사이도 좋았어요. 빚도 없고요. 도망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형사들은 가게를 살펴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개 장부 수첩이 없었어요. 장부를 어디 두십니까? 집사람이 항상 들고 다녔어요. 가방 안에요. 형사들은 회원 22명을 한 명씩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10월 7일 오전 은행을 나서는 이정숙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이후 이정숙 씨는 공중 앞에서 사라진 거였어요.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시 2005년이었어요. CCTV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은행 내부 CCTV에는 이정숙 씨가 돈을 찾는 장면이 남아 있었지만 은행 밖으로 나온 다음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간 거라면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버스 터미널이든 기차역이든 공항이든 뭔가 나와야 하는데 지철진 형사는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단순 도주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경 씨였습니다. 지철진 형사는 이미경 씨를 3번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 언니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10월 6일 목요일 저녁이요. 전화로 통화했어요. 내일 개돈 배분 잘 부탁한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날 아침에 은행 앞에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전에 시장에 있었어요. 언니가 돈을 들고 도망갔을 가능성은요. 이미경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싶지 않아요.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형사들은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조사, 한 달이 지난 뒤였어요. 시장 상인 한 명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미경 씨요. 그분 요즘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낡은 소형차 탔는데 이제 새 중형차 몰고 다니던데요. 형사는 이미경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근에 차를 바꾸셨습니까? 이미경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 사업이 잘 돼서요. 할부로 샀어요. 남편분 어떤 사업 하십니까? 건설 자재 유통이요. 올해 거래처가 늘었거든요. 형사는 기록을 남겼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 2달째였어요. 이미경 씨, 언니가 개돈 외에 별도로 돈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 장부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입니까? 언니, 실종 이틀 전쯤이요. 다음 배분 금액 확인하면서 같이 봤어요. 개돈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8억 200만 원이요. 정확히 알아요. 제가 부주라서 같이 확인했거든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총액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경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개에 넣은 돈도 있었고 무엇보다 친언니를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형사들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경찰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카드 사용 기록도 없습니다. 현금이라 추적도 불가능하고요. 계속 수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전국 수배 유지하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6년 봄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처음엔 분개했어요. 어떻게 20년이 넘는 단골들한테 그럴 수 있냐고. 믿었던 개주가 배신했다고요. 그 분노의 중심에서 이미경 씨는 항상 슬픔의 역할을 했어요. 저도 언니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어요. 언니가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요? 이미경 씨는 상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상인들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은숙 씨, 아니 미경 씨도 피해자잖아요. 언니한테 배신당하고 가족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경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어요. 그냥 언니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었으면 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경 씨는 조용히 돈을 썼어요. 2006년 남편 한승덕 씨 명의로 김해의 작은 공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현금으로요. 2008년에는 부산 외곽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어요. 이번에도 현금이었습니다. 딸 학비를 댔고 아들 결혼 자금을 줬고 해마다 가족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이미경 씨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녀의 남편 한승덕 씨. 당시 48살이었던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10년 뒤인 2015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언어 장애와 기억 장애가 생겼어요.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됐죠. 이미경 씨는 남편을 면회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입은 무조건 다물어야 해. 알았지? 요양원 직원이 나중에 진술합니다. 그 말이 항상 이상했어요. 면회 오면 톤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귓속말로 그 말부터 하시더라고요. 이미경 씨는 2023년 초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었어요. 췌장암이었죠. 임종 직전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자갈치 시장 상인들도 몇 명 찾아왔어요. 미경 씨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언니한테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러게 평생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꼬.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그 18년의 실체를. 2023년 6월이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유족들은 재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경 씨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김해 외곽의 낡은 공장 건물 하나였어요. 엄마가 저 공장을 뭘 하려고 사뒀는지 모르겠네.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경 씨의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팔자 땅값이라도 받아야지. 문제는 건물이었어요. 너무 낡아서 부수고 나서 땅을 팔아야 했거든요. 철거업체를 불렀습니다. 7월 초였어요. 굴착기 한 대와 인부 4명이 창원 외곽 공장 부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형편없는 상태였어요.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벽은 이미 여러 군데 무너진 상태였죠. 안에 기계 설비 같은 것도 없었어요. 창고처럼 쓴 흔적만 있었습니다. 철거반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건물 안 바닥부터 파봐. 기초가 어떤지 확인해야 철거 순서를 정하지. 굴착기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쿵쾅쿵쾅 시멘트 덩어리들이 파도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한참을 부수던 굴착기가 멈췄어요. 기사가 먼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굴착기 버킷이 뭔가 단단한 데 걸렸는데 돌도 아니고 철근도 아닌 이상한 감촉이었거든요. 기사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좀 파봐요. 인부들이 장갑을 끼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콘크리트 파편을 치웠어요. 그러자 나왔습니다. 검은색 비닐, 두꺼운 비닐이 여러 겹으로 감싸인 뭔가가 바닥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인부 한 명이 비닐을 잡아당겼어요. 무거웠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어요. 같이 들어봐. 세 명이 힘을 합쳐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비닐 한쪽이 찢어졌어요. 인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하하하 뼈였습니다. 하얗게 바랜 사람의 뼈가 비닐 안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인부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다른 한 명은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철거 반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서요.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공장 바닥에서요. 3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해 경찰서 형사들이었어요.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했죠. 신원불명, 유골 발견, 콘크리트 매장, 감식 요청합니다. 국과수팀이 도착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감식관들이 조심스럽게 현장을 수습했어요. 유골 외에 비닐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파우치에 담긴 USB 드라이브 하나. 이거 수거해서 분석하십시오. 감식관이 장갑 낀 손으로 USB를 꺼냈어요. 오랜 세월 비닐 안에 밀봉된 덕분에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부검실에서 법의학자가 유골을 분석했어요. 성별은 여성입니다. 사망 추정 연령은 50대 초반에서 중반. 두개골 후두부에 둔기 타격 흔적이 있습니다.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 시점은 추정이 가능합니까? 뼈 상태와 콘크리트 성분 분석으로 보면 대략 2005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형사들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2005년 50대 여성 둔기 타격.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2005년 전후 부산 경남 지역 미제 실종 사건들을 검색했어요. 3건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였어요. 부산 남부경찰서 2005년 10월 7일 접수. 피해자 이정숙 당시 52세, 현금 8억 원 인출 후 행방불명.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한 지철진 전 경위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에게 연락했어요. 지철진 전 경위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정숙 씨 사건. 제가 18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사건은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이미경 씨요. 그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DNA 감식이 시작됐어요. 유골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동시에 이정숙 씨의 남편 박용철 씨를 찾았어요. 그는 지금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2살. 아내 실종 후 재혼하지 않았어요. 형사님, 혹시 우리 집사람을 찾으신 겁니까?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DNA 대조가 필요합니다. 박용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일치율 99.9%. 유골의 신원은 이정숙.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USB 분석 결과도 함께 도착했어요. USB 안에는 2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엑셀 파일, 시장 번영계 장부 최종본 2라는 이름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형사가 텍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단 4줄이었어요. 나는 이정숙입니다. 오늘 은행에서 돈을 찾아 미경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이가 잠깐 들어와서 장부 확인하자고 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았지만 동생이라서 믿었습니다. 형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정숙 씨가 직접 남긴 기록이었어요. 미경이네 집으로 간다는 메모. 왜 이걸 남겼을까요? 혹시 뭔가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동선을 기록하던 사람이었던 걸까요? 어쨌든 이 네 줄이 18년 만에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미경 씨를 찾았어요.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남편 한승덕 씨는 창원 외곽의 한 요양원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2015년 뇌졸중 이후 8년째 요양원 생활이었어요. 현재 나이 76, 형사들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한승덕 씨 만나러 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말했어요. 언어 장애가 있어요. 말을 이해하긴 하는데 대화가 어렵습니다. 기억도 부분적으로만 남아있고요. 과거 기억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기억은 가끔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최근 기억보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이 더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사들은 조사실로 한승덕 씨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승덕 씨, 이미경 씨 남편 맞습니까? 한승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5년 10월에 아내분 집에 어떤 여자가 찾아온 적 있죠? 한승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정숙 씨요. 이미경 씨 언니. 한승덕 씨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어. 형사들이 귀를 세웠어요. 가방이 무거웠어요. 무슨 가방이요? 가방 셋.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한승덕 씨가 눈을 감았어요. 정숙이 언니. 형사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승덕 씨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의 흐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때렸어. 형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시켰습니까? 한승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경 씨가 다시 끄덕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참 만에 한승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측근들 쇠파이프를 준비하라고 했어. 그럼 돈 생긴다고. 언니가 8억을 들고 온다고. 형사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한승덕 씨의 금융 기록을 확인했어요. 2005년 10월 12일 한승덕 씨 명예 통장에 4천만 원 현금 입금. 오미경 씨 명예 통장에도 같은 달 2천만 원.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여러 계좌에 걸쳐 총 7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분산 입금돼 있었습니다. 창원 공장 부지 매입 대금 1억 8천만 원, 2008년 아파트 구매 2억 4천만 원, 그 외 생활비, 자녀 교육비, 해외 여행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습니다. 2005년 10월 7일 오전 이정숙 씨는 은행에서 8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동생 이미경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었죠. 언니, 잠깐 우리 집에 들러요. 장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배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여기서 5분이잖아요. 이정숙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 씨 집 안방에서 이정숙 씨가 가방을 열어 개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 한승덕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이정숙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쇠 파이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신을 김해 공장으로 옮겼어요.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USB는 이정숙 씨의 가방 안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녀가 개 장부 백업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었죠. 이미경 씨는 그것도 모른 채 가방째 콘크리트 아래 묻었습니다. 그 USB가 18년 만에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5년 부산 자갈치 시장 개주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피해자 이정숙 씨는 친여동생 이미경 씨와 그 남편 한승덕 씨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주범 이미경 씨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공범 한승덕 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미경 씨가 범인이었다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위로를 해줬는데 이정숙 씨가 억울하게 죽은 거구나. 우리가 오해했어. 박용철 씨는 뉴스를 보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도망간 게 아니었어. 내가 18년 동안 오해했어. 그는 오열했습니다. 2023년 9월 검찰은 한승덕 씨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사체유기, 재물취득이었어요. 피고인은 중증 장애 상태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변호인이 말했어요. 범행 당시에는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8년간 범죄 수익을 향유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죠. 재판은 넉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분명했어요. 첫째, 유골 DNA와 이정숙 씨 일치 확인. 둘째, 콘크리트 매장지가 한승덕 씨 명의 공장 부지. 셋째, 한승덕 씨 자백 녹취. 넷째, 2005년 이후 오미 경한승덕 명의 계좌 7억 5천만 원 현금 입금 내역. 다섯째, USB에서 복원된 이정숙 씨 자필 메모.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정상이었음이 입증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고 이 사건의 범행일인 2005년 10월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2024년 1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승덕 씨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승덕은 2005년 10월 7일 공범 이미경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정숙을 살해하고 시신을 콘크리트 아래 유기하였으며 현금 8억 200만 원을 강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 신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극히 잔인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이후 18년간 범죄 수익을 향유하며 일상을 영위했으며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하여 양형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승덕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박용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경 씨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살인자로 기록됐어요.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섰습니다. 이미경 씨 명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전액을 압류했어요. 총 6억 3천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배분됐어요. 18년 전 개돈을 날린 자갈치 시장 상인 22명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상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숙 씨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죠.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이정숙 씨 가게가 있던 자리 옆 골목벽에 작은 동판을 붙였어요. 이정숙, 성실하고 신뢰받던 사람, 18년 만에 밝혀진 억울함, 이제 편히 쉬시길. 박용철 씨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골은 화장돼서 안치돼 있었어요. 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도망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18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어요. 용서해줘요. 그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한승덕 씨는 교도소 의무실에 수감됐습니다. 언어 장애와 신체 장애로 독방 생활이었어요. 가끔 간병인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해요? 한승덕 씨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내가 시켰어. 그는 끝내 아내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도 직접 쇠파이프를 들었고
직접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아내가 시켰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경 씨는 왜 친언니를 죽였을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탐욕이 친언니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가 가장 큰 돈을 들고 나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남편을 설득했고, 거짓으로 언니를 집으로 불렀고, 살해하고 숨겼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피해자처럼 울고 언니를 걱정하는 척했으며 상인들의 위로를 받아먹었어요. 그녀의 계산이 틀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콘크리트는 결국 깨졌습니다. USB는 살아있었고 과학은 발전했으며 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거짓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편입니다. 땅이 기억하고 콘크리트가 기억하고 디지털 기록이 기억해요. 이미경 씨는 죽어서도 살인자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둘째,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이정숙 씨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쉽게 말했어요. 돈 들고 도망갔다고요. 증거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 말이 18년 동안 남편 박용철 씨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 말이 얼마나 이정숙 씨의 억울함을 덮었을까요? 진실은 항상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정숙 씨, 그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사람, 무거운 가방을 혼자 들고 상인들에게 가져가던 사람, 동생을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18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이제 이정숙 씨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노가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안타까움이, 아니면 결국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오래된 미제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꼭 읽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제주인지, 혹시 해외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